안녕하십니까. KPP 최승훈입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은 은하수를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여러 번 촬영 경험이 있으시거나 좀 찍으시는 분들께서는 굳이 보실 일이 없지만 촬영 경험이 없으시거나 촬영을 갔지만 헛방을 치지 않는 촬영법입니다. 이상한데? 보통 은하수 촬영하면은 네. 사람들이 뭐 어느 시기에 어디서 촬영이 가능한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하수가 1월 말이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달이 하늘에 있을 때는 촬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하수를 찍을 수 있는 최초 시점이 1월 말경이지만 달이 없어야 됩니다. 달이 있을 때는 촬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1월 달에는 촬영은 가능하지만 은하수를 따라서 바로 여명이 올라오기 때문에 긴 시간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시간대는 어떻게 되죠? 시간대가 이제 요 사진 한번 보시죠. 보시면 2020년 2월 5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하수가 올라오긴 했지만 고도가 낮기 때문에 인화를 해도 잘 보이질 않고, 솔직히 그냥 봐서는 이게 야경 사진이나 이렇게 보이지 은하수 사진이라고는 절대 보이질 않죠. 1시간 정도가 흘러서 6시 26분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은하수가 쫙 펼쳐져서 나오고 있는데,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명이 따라서 금세 따라 올라오고 있죠. 이때 저희가 은하수를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은 보통 한 3-40분 내였다고 보시면 되고, 달이 없었다면 1월 말에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한데 문제는 시간은 조금 더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사진 기준으로 봤을 때 오전 6시 26분입니다. 그럼 3월 5일에는 4시 26분, 2시간을 더 빨리 가야 같은 고도의 사진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빨라진 만큼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다음 달에 가게 되면 2시 26분, 5월에 가면 이제 12시 반쯤 가면 그 정도 고도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 6월 달에 가면 10시 반에 그 정도까지 고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7월에 가게 되면 은하수 위치가 8시 26분쯤에 아까 두 번째 사진 같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주광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은하수가 떠오르고 촬영이 가능한 고도에 올라가도 촬영을 할 수 없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하수가 시간이 흐를수록 고도가 높아지면서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은하수가 서게 되죠. 그러니까 은하수 사진 좀 찍었다 하시는 분들은 은하수가 서 있는 사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은하수가 길게 누워있는 사진이 그림이 되고, 또 파노라마를 담기에도 그때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8월 5일에 6시 26분. 그러면 아까 사진처럼 고도가 그만큼 된 이후에 촬영이 가능하려면 4시간이 흘러야겠죠. 그럼 은하수가 뻘떡 씁니다, 벌써. 제가 여태까지 촬영한 사진을 봤을 때 8월 이후에는 촬영한 사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찍어놨을 때 쓸모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표대로 9월 5일에는 4시, 10월에는 2시, 11월에는 낮 12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통 8월 이후에는 은하수 담기가 좀 어렵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국내에서 은하수를 찍으려 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한번. 이제 촬영을 가시게 되면 지대가 높아질수록 촬영에 유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촬영을 방해하는 물질들이 가라앉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질수록 선명하고 깔끔한 천문을 볼 수가 있고, 촬영에서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깔끔하게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광해 지도를 구글에서 검색하면 한국도 나오긴 하지만 빛이 광해가 적을수록 또 선명한 사진을 담을 수가 있고요. 쉽게 초보자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발생시키는 조명 때문에 촬영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겨요. 근데 처음이니까 연습하러 가실 땐 그런 곳이 괜찮지만, 경험이 많아지고 좋은 사진을 얻고자 한다면 좀 외지고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고, 계절적으로도 좀 추운 겨울에 2월, 3월, 그리고 또한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제 경험이지만 여태까지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시정이 참 좋았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 은하수를 국내에서 담을 때 이 특정한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장소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경기도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경기도 수도권에서 제일 가기 좋은 데가 유명한 곳이 벚곡에 있습니다. 양평 벚곡에 구둔역, 설매제가 대표적인 은하수 명소죠. 그 외에도 대기가 좋은 날엔 두물머리, 물회정원 이런 곳에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충청도까지 간다 그러면 용비지, 간호람, 원정리, 소백산, 충청도만 내려가도 좋은 곳이 되게 많고, 제 생각에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은 곳이 충청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강원도는 그야말로 은하수의 천국이에요. 안반대기, 울산바위, 승호대, 청옥산, 한백산, 태백산,
뭐 조경철 천문대, 뭐 철원 쪽으로 가게 되면 뭐 노동당사도 있고 뭐 백마고지 공원도 있고 뭐 아주 찍을 곳이 강원도에 널려 있습니다. 그 외에 전라도 뭐 경상도에도 많이 있지만 뭐 그쪽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쪽 포인트를 알아보셔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구둔역입니다. 보시면 은하수가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죠. 근데 촬영 중에 은하수가 저 정도 슬 정도면 거의 6월 이후라고 보시면 돼요. 전날은 이제 구름이 이렇게 낮은 구름이 흐르고 그래서 시정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날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찍는 덕주산성이죠. 예. 이 중간에 뭐 번쩍인 건 뭐죠, 이게? 예, 요거는 이제 스트로보 전경을 살리기 위해서 조명을 치는 거죠. 커버가 됩니까, 이게? 플래시도? 물론 안 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안반대기 멍해 전망대입니다. 은하수가 우측으로 누웠어요. 요건 거의 7월 이후입니다. 이날 일기가 좋다고 해서 갔지만 이렇게 구름이 많은 날이었고, 요거는 이제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은하수 올라올 때 이제 촬영을 시작을 해서 은하수가 딱 어느 정도 고도에 오면 자, 날 샜습니다. 네. 자, 그럼 은하수를 촬영할 때 피해야 될 게 뭐냐? 이제 아까 가야 되는 곳 언제 나오는지 다 알았으니까 이제 일기예보를 보는데 제일 기본이 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달이 없는 시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새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많습니다. 그 중에 태양과 생활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정보를 확인하죠. 무료입니다. 그냥 구글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시고 이렇게 깔린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일출, 월출이 나옵니다. 요걸 클릭을 또 하시면 자, 월출, 월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시간을 봤을 때 밤 11시 4분에 달이 올라와서 오전 11시 38분에 달이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은하수가 일찍 올라오는 시즌 같으면 만약에 지금 같으면 보통 이제 천문방명이 9시 반 정도에 시작됩니다. 그럼 9시 반에서 11시 4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1시간 반 정도 촬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위에 이제 제가 앞에 설명해 드린 걸 이해하시면 이제 달이 없고 은하수가 올라와 있는 시간을 알면 촬영이 가능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예보에 나오지 않는 구름이나 안개 또 미세먼지라는 복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수를 촬영하려면 먼 거리를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구름이나 안개가 가득해서 촬영을 못하고 오면 마음이 아주 그렇습니다. 그럼 먼 거리 가서 그런 헛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바로 기상청 홈페이지에 가면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음량과 시정거리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좋은 일기예보 앱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윈디라는 앱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자, 윈디도 마찬가지로 그냥 무료 앱입니다. 다운 받으셔서 깔고 나면 바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없이 메뉴 눌러서 구름 누르면 구름이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게 보기 좋게 그냥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확인하시고 출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그 들리는 얘기만 해도 현장에서 좀 당혹스러운 일들이 좀 많다고 들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자, 일단 이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어둠이 없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죠. 잠을 잘 때도 뭐 주변에 광공해 때문에 뭐 어둡지 않은 곳에서, 그러니까 어둡지만 아주 어둡지 않은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은하수 촬영을 하러 가게 되면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어둠이 있습니다. 정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곳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일단 당황스러워요. 랜턴을 켜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좀 지양해야 될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임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은하수를 다른 분들은 담고 있는데 내가 담으려고 보니 은하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환장을 노르시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략적인 설명을 듣고 초점을 잡으려고 하는데 초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 카메라는 광학기기예요. 빛이 없으면 핀을 잡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유명 출사지 같은 경우 차에서 내려서 촬영하는 것까지 걸어가는데 조명을 사용하는 게 아주 편한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 랜턴 켜고 가면 바로 소리들이 들립니다. 불 꺼주세요. 뭐 성질 안 좋으신 분이 계신 불 꺼라 막 그러면서 소리가 납니다. 근데 이때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도착을 하면 헤드라이트 끄고 차에서 모든 걸 다 끄고 한 1분 정도를 기다리셨다가 하차를 하시면 이 사람 눈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동공이 팽창을 하면서 어둠 속에서도 한 1분 정도만 지나면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사물 구분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뭐 랜턴을 킬 게 아니라
이 핸드폰도 랜턴이 있고 그냥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핸드폰 화면만 켜도 이 자기가 걸을 수 있는 앞길을 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보입니다. 야, 그럼 초보자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진짜 뭐 좀 민폐를 많이 주겠어요. 몰라서. 그러니까 일단 초보자들이 은하수를 찍을 때 참 매너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삼각대 카메라 내 몸처럼 다룰 줄 알아야 가서 실수가 없고 촬영하는데 요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를 삼각대를 처음 사갖고 오면 제가 이건 실제로 경험한 건데 옆에서 삼각대 펴는데 불 킵니다. 자, 카메라 삼각대 연결하는데 불 킵니다. 전원을 켜는데 불 켜고 불 켜고 계속 불을 켜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은 촬영이 불가능한 걸 계속 옆에서 불 켜대면 그러면 속된 말로 똥 밟은 거죠. 촬영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은하수 촬영 같은 경우는 어둠에서 이동하기 때문에 자리를 옮기거나 구도 바꾸는 게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촬영을 나갈 경우에는 어둠 속에서 어두운 밤에 불을 다 꺼고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있다면 어느 정도 빛을 가린 다음에 방에서 카메라와 삼각대 연결하시고 또 카메라 조작법을 좀 몇 번 연습을 해보시면 어둠 속에서도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가능해요. 처음에 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사람들 막 뭐라 그러면 잘 안 되지만 혼자서 차분히 몇 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게 몇 번 연습을 하시고 가는 게 여러모로 다른 분들에게 피해도 안 주고 좋습니다. 다만 카메라와 렌즈 마운트는 미리 해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밤에 제가 그 렌즈 깨트리거나 떨어뜨리는 마운트 교체하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으니까 촬영할 때 그 화각 변화 없이 촬영할 수 있는 렌즈는 마운트 해가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 관점에서는 이제 장소를 알아내서 이제 시간을 맞춰서 이제 갔어요. 날씨를 보고. 초보자들은 알 수가 없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제일 초보자들이 가서 당황스러워하는 게 은하수가 안 보인답니다. 근데 정말로 아주 대기가 좋지 않은 날 한국에서는 은하수가 그렇게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이 사진기가 이 사람이 보는 것보다 다 떨어지지만 은하수만큼은 사진기가 더 잘 봐요. 더 잘 관측하고. 왜냐면 사진기는 오픈한 상태로 빛을 모아서 그걸 축적한 상태로 한 장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사진기의 은하수는 더 잘 보이게 되고 일단 은하수가 보여야 담을 수가 있는데 은하수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구도도 잡을 수 없고 촬영이 안 돼요. 솔직히 저희같이 맨날 찍는 사람들은 그냥 안 보여도 보인다고 그러죠. 그냥 딱 별자리를 보면 아 은하수가 저렇게 흐르고 있겠구나. 그래서 촬영을 하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찍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는데 제가 그래서 옛날에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옛날에 어떻게 찍었을까? 그때 이제 스타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지도라는 맵이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무료 애플리케이션이에요. 마찬가지로 별지도라는 걸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구글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 받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별지도라는 앱을 까시면 이렇게 증강현실은 아니지만 방향과 고도를 알 수 있는 정도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항상 먼저 찾는 건 목성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말한 목성입니다. 이게 그 외에 명왕성, 토성이 있어요. 지금 밤하늘에 보면 이게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서 되게 밝긴 하지만 명왕성과 토성은 빨리 위치를 벗어납니다. 근데 이 목성은 제가 죽는 날까지는 항상 요 은하수 옆에서 이렇게 있을 거니까 목성을 기준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타레스라는 별자리를 찾아서 별자리인가? 하여튼 나한테 물어봐요. 요 사이로 은하수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은하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견우성과 직녀성 사이를 지나 백조자리로 가는데 이거 너무 어려우니까 목성에서 안타레스만 찾으세요. 그래서 요 중간을 가로질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실제로 은하수 합성이 아니라 이 정도로 은하수가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를 잡는 겁니다. 아, 이 정도로 지나가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상상을 해서 구도를 잡는 거예요. 처음엔 안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 밤 촬영을 안 해보신 분들은 AF밖에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AF가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100이면 99 못 잡습니다. 정말 대기가 너무 훌륭하고 깨끗하고 산란되는 빛이 없을 때 그리고 최고 좋은 카메라로 잡을 때 한 번 정도 잡힐까 말까예요. 그럼 무조건 매뉴얼로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매뉴얼로 초점을 맞출 자신이 없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주방에 낮에 매뉴얼로 가장 먼 거리 눈으로 봤을 때 100m 떨어진 곳에 핀을 맞추시고 포커스링을 그냥 렌즈에 테이프로 고정을 시켜버리세요. 그렇게 되면 움직이질 않겠죠? 포커스링이.
그럼 그 상태로 그대로 밤에 출사지에 가셔서 삼각대 걸고 바로 촬영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따로 핀 걱정은 안 하시고 그 상태에서 촬영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 방법, 요새 DSLR 같은 경우도 다 라이브 기능이 있습니다. 미러리스는 말할 것도 없죠. 촬영을 하면 되는데 물론 매뉴얼 포커스로 바꾼 이후에 라이브 확대를 하는 거예요. 밤하늘에 주변에 다행히도 먼 거리에 이런 가로등이라도 있으면 그거랑 맞추면 편하지만 그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땐 하늘을 바라봐서 가장 밝은 별, 보통 은하수 찍으러 가면 목성이 가장 밝은 경우가 많아요. 가장 밝은 별을 찾으셔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DSLR도 라이브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를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으신 다음에 확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DSLR 같은 경우 10배 확대 기능까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배를 확대를 해서 포커스 링을 돌리면 핀이 나갈수록 빛이 커지고 잘 맞을수록 작아 보이겠죠. 이렇게 조정을 하다가 가장 작을 때 딱 포커스 링에서 손을 떼시고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피킹 기능이 있는 카메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경을 제외하고 밤하늘에 겨냥을 해놓고 포커스 링을 돌리시다가 피킹의 컬러가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 스톱하시면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포커스 링을 돌려보시면 딱 그 컬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피킹 컬러가 가장 많이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 상태가 촬영하기에 가장 핀이 잘 맞은 상태라고 보시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은하수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효과적이고 좀 효율적인 그런 카메라나 그런 렌즈 그런 것들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뭐 너무 고가 상품을 추천드리기는 그렇고 대략적으로 2012년 이후에 출시된 풀프레임 카메라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브랜드에 따라 다 장단이 있습니다. 뭐 소니나 니콘 같은 경우에는 안부를 올렸을 때 노이즈가 상당히 적은 장점이 있고, 뭐 캐논 같은 경우에는 안부 복원 시에 노이즈가 생기는 좀 단점이 있지만 적도위를 태워서 촬영을 한다고 할 때 장노출을 해도 픽셀이 별로 생기지 않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는데 뭐 내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할지 먼저 생각을 해 보셔서, 근데 이 카메라라는 게 은하수만 찍겠다고 구입하시는 경우가 없으니까 구입하신 카메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촬영을 하는 게 좋은가는 생각하셔서 촬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즈인데, 그래서 은하수 촬영할 때는 가장 조리개 값이 낮은 렌즈를 선택하시고 광각일수록 유리합니다. 광각이면 노출을 더 길게 할 수 있는 이점도 생깁니다. 그러면 렌즈도 광각도 완전 초광각이 있고 뭐 어안도 있고 하잖아요. 몇 미리 정도가 좀 적합할까요? 여기? 제가 은하수 촬영할 때 보통 쓰는 렌즈들은 일단 표준줌에서는 24mm부터 초광각으로 가서 10mm까지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내가 파노라마를 담을 거냐, 단일 컷으로 할 거냐, 아니면 여러 컷을 찍어서 스택으로 할 거냐에 따라 촬영 방법이 조금씩 틀려집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처음에 촬영 가시는데 굳이 모르셔도 되고 그냥 한 장 한 장 열심히 예쁘게 멋지게 담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장노출 10초 이상의 장노출을 담게 되는데 이제 삼각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차에서 내려서 뭐 멀리 가지 않고 차 주변에서 이렇게 힘들지 않은 곳이면 가장 무겁고 큰 삼각대를 사용해서 촬영을 합니다. 다만 산을 올라가야 되거나 거리가 먼 거리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삼각대가 상당히 무게 큰 거는 무겁고 들고 다니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가벼운 와중에 안정성이 좋은 삼각대를 선택을 해서 가지고 다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게, 은하수 촬영을 가게 되면 장노출이 많아지고 손으로 누르고 있기도 애매하고 그런 타이밍이 많습니다. 그래서 릴리즈를 준비하셔서 같은 장면이라도 여러 장을 담아 놓으시는 게 나중에 후보정에도 좋고요. 뭐 이 멋진 사진은 사람의 보정 능력은 뒤로 갈수록 늘어날 수 있지만 멋진 사진 같은 경우는 또 뒤에 만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항상 촬영하실 때는 같은 구도지만 10컷 이상씩 촬영을 해 놓으시면 추후에 나의 보정 능력이 늘어났을 때 그걸 모두 활용하면 더욱더 고화질의 멋진 사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일종의 보험이네요. 네, 보험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 촬영 세팅 방법 있잖아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쉽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 촬영 렌즈 세팅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대 개방값으로 개방을 하는 겁니다.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하수 촬영이라는 거는 아주 어두운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방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렌즈 값을 최대한 개방해서 촬영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동안 촬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그 노출 시간에 대해서 촬영을 가면 뭐 대충 10초, 15초 찍어 이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초점거리, 렌즈의 초점거리 아시죠? 400 나누기 초점거리로 하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에 맞춰서 노출 시간을 정해 주시면 돼요. 20mm짜리 렌즈로 촬영을 한다. 그러면 400을 20으로 나누면 20이 되죠. 20초로 촬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동하는 은하수를 점상으로 담는 건 어차피 은하수는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점상 촬영은 솔직히 불가능하죠. 적도에 태워서 별의 이동 속도를 따라가면서 촬영하는 게 아니면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시간을 제가 20초라고 그 말씀드린 시간은 출력을 했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용인될 정도의 흐름을 가지는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광각으로 가면 똑같은 별을 찍었지만 각 부분, 그러니까 외곽 부분은 왜곡 때문에 별이 흐른 것처럼 보여요. 그 400 나누기 초점거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2mm 이하 초광각으로 가더라도 30초는 넘기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곡 때문에 그 테두리 쪽에 나타나는 별들이 상당히 늘어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이 나왔죠. 이제 노출 시간 나왔고 조리개는 일단 최대 개방을 해야 되고 노출 시간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밝기를 조절해야 되는데 밝기를 뭘로 조절하냐? 은하수 사진에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는 감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출 시간을 길게 하면 별이 흐르기 때문에 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밝아지긴 하겠지만 은하수가 흐르면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밝게 하기 위해서 감도를 올리게 되죠. 일반적으로 은하수 촬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감도가 1600에서 2500 사이를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노이즈가 많이 끼는 단점이 있지만 아무것도 못 찍는 것보다는 노이즈가 있더라도 은하수를 표현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렇게 촬영을 하는 거고, 뭐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을 써서 뭐 정말 내가 이걸 뽑아서 출력을 해서 전시를 할 거다 그러면 더 디테일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오늘의 강의는 처음 찍으시는 분들, 그래서 뭐 인스타나 뭐 페북이나 이런 곳에 올려서 나 이렇게 찍었다 이 정도 보여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촬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촬영까지 하는 방법을 모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제가 담은 실제 사진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장소, 이제 초점거리랑 이런 걸 제가 다 표시를 해 놨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이제 벚고개 터널이에요. 벚고개라고 이제 양평의 은하수로 되게 유명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초점 길이 14mm 렌즈를 가지고 촬영을 했고 노출 시간은 25초를 줬습니다. 조리개 값은 그때 당시 이제 최대 개방치인 2.8을 놨고요. 감도는 1600을 놓고 찍었습니다. 실제는 더욱더 어둡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차가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사진을 보면 야, 왜 차길에서 사진을 찍냐고 그러지만 실제로 여기 촬영하러 가면 이 다니는 차들은 은하수 촬영 오신 분들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 시간에 통행할 차량이 없고 오로지 은하수 촬영하신 분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터널을 벗어나서 터널에서 조금 더 걸어 내려온 겁니다. 세팅은 아까와 같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저는 전경이 은하수 사진을 찍으면 전경을 시꺼멓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본적인 뭐 사진에 룰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해서 요거는 스트로보를 사용해서 전경의 디테일을 살려서 촬영을 한 겁니다. 랜턴 쓰지 않아요? 뭐 이렇게 뿌려서? 뭐 랜턴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스트로보를 그냥 순간광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지금 뭐 은하수 찍으면 국민 성지죠. 덕주산성. 예, 이거 16mm로 촬영을 했고요. 노출 시간 25초, 감도 2000 나왔습니다. 여기는 접근성이 좀 좋은가 보죠. 여기는 뭐 차에서 내려서 뭐 100보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엄청 많겠네 여기. 뭐 싸움도 요새 많이 난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세팅으로 해서 똑같은 곳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건봉령 승호대. 이게 강원도는 맞는데 춘천인지 화천인지는 좀 애매한 위치입니다. 악어선 비슷한 얘기.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조리개 값이 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노출 시간이 360초로 돼 있어요. 분으로 따지면 6분 노출을 했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가 스트로보를 쳐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부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경인 요 앞에 산하고 요 호수 부분은 노출을 아주 길게 준 거예요. 6분 동안 노출을 줬고 요 위에 은하수 부분만 그냥 최대 노출 시간이 25초로 촬영을 해서 삼각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하나는 25초로 해서 은하수를 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6분을 노출을 해서 그 두 개를 이렇게 합칩니다. 보통 우리가 은하수 관련된 카메라 상품을 팔 때 사진들을 봤을 때 이런 게 나온다. 그럼 다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촬영한 것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장이 아닌 두 장을 촬영을 해서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되죠. 자, 요거는 안반대기입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뭐냐면 여기도 뭐 크게 차이가 없는데 감도가 1250이에요. 왜 이렇게 감도가 낮냐? 겨울에 이렇게 눈이 바닥으로 깔리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이 밝아지죠. 그래서 감도를 그렇게 높이지 않아도 그림이 되고 또 노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딱 봤을 때도 좀 부드럽습니다. 사진 자체가. 겨울에 이걸 담을 때는 좀 고통스럽고 힘든 건 있어요. 차량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장비 메고 겨울에는 이렇게 눈이 오면 못 올라가게 하지만 걸어 올라가서 담고 이렇게 보면 좀 즐거운 게 있죠. 자, 여기는 멍해 전망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반대기에 있고요. 여기도 보니까 눈이 조금씩 비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노출 시간 뭐 보편적인 촬영법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뭐 다른 특수한 기법을 쓴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해보고 싶어하는 은하수 파노라마입니다. 지금 보시면 16mm 렌즈를 갖고 노출 시간 25초씩 카메라를 세로로 세워서 9장을 촬영을 해서 붙인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은하수 촬영을 가서 이 파노라마를 하려고 촬영을 해옵니다. 근데 붙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광각으로 갈수록 보통 24mm를 넘어가는 광각으로 갈수록 이 외곽 쪽으로 왜곡이 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붙어요. 기왕에 가실 거라면 노달 포인트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정확하게 촬영을 하시면 훨씬 더 잘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경기권의 최고 은하수 출사지죠. 설매제 사진이고요. 여기는 세트장입니다. 영화 세트장. 영화 관상에서 보시면 처음에 송강호가 사는 집 있죠. 거기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은하수 촬영들을 많이 가시고 뭐 이것도 뭐 보편적인 촬영 방법을 사용을 했고 파노라마 11장을 찍어서 붙인 겁니다. 이것도 16mm네요. 네, 이것도 16mm 렌즈를 사용을 했고 이 은하수가 높이 올라갈수록 더 광각을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광각으로 갈수록 파노라마 작업이 좀 힘들어집니다. 선호하는 뭐 렌즈가 있어요? 16mm는 저는 다 토키나 오페라 렌즈를 사용합니다. 1628 고화소 바디에 대응해서 나온 렌즈이기 때문에 해상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은하수 찍기에는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자, 여기도 이제 구둔역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은하수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찾으시는 곳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보시면 노출 시간이 180초죠. 뭐냐면 하늘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쪽은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정경으로 건 위쪽 나무가 너무 시커멓게 나와서 그 부분을 노출을 길게 해서 좀 밝게 했습니다. 자, 그 구둔역을 찍고 나오는데 구둔역 바로 앞에 모습입니다. 은하수가 딱 나무 사이길로 이렇게 있길래 찍었지만 전기줄 있고 그래서 뭐 어디 써먹지는 못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했더니 이런 방법으로도 담는다는 차 걸. 저거 타시나요? 아, 저거 제 차 아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청옥산. 뭐 한 부산 2, 3년 전부터 뭐 여기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가시는 거고 뭐 저 앞에 보이는 거는 가짜 조형물입니다. 촬영을 위해서 요 지자체에서 설치한 것 같고요. 뭐 저걸 엄청나게들 많이 찍죠. 자, 여기는 이제 별로 알려지지 않은 곳이에요. 송시열 서원이라고 해서 화양구곡 입구에 있는 촬영 포인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택을 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10장을 찍어서 스택 처리한 건데 그 제가 지금 쓰는 10mm짜리가 조리개 값이 최대 개방치가 3.5입니다. F값이. 그러지만 광각이에요. 그래서 좀 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330초를 찍은 게 아니고 30초로 10장을 찍어서 스택을 처리해서 노이즈를 싹 없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대형 출력을 해도 노이즈 보시기가 거의 힘든 사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봄 되면 용비지죠. 요것도 이제 하늘과 땅을 따로 찍었는데 요거는 땅 부분에서 반사되는 부분은 하늘 부분 은하수를 가져다가 땄구나. 딴 게 아니라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육지 부분만 길게 담은 거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 그 시화호 방파제 중간쯤에 있는 무녀도고요. 요거 자그만 섬을 똥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제 똥섬이에요, 이게 이름이? 예, 이름이 똥섬입니다. 요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날 구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촬영 의도와 틀리게 10장 스택을 한 후에 은하수를 좀 그 눈에 띄게 보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10mm로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뭐 거둔사지, 뭐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실제로 가보니까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은하수를 처음에 시작하신다 그러면 뭐 가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은하수의 성지, 딥스카이의 성지입니다. 조경철 천문대고요. 이것도 이제 카메라 세로로 세워서 11장을 찍은 후에 합친 거죠. 자, 여기는 이제 한백산을 올라가다 보면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등산 솔직히 사진 찍으러 가긴 하는데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도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임도 옆에 벼랑은 아니고 약간 비탈진 곳에 이런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내려가서 촬영을 하는데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부가 시꺼멓게 나오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이것도 스트로보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한 사진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최근에 그 서산에 가서 태종 태실미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태종의 그 태실이 여기에 묻혀 있다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도 좀 있어 이렇게 촬영을 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옥순봉 전망대라고 해서 충청도에 있는 그 전망대죠. 옥순봉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지금 이쪽으로 은하수 쪽을 보고 있지만 요 한 바퀴 삥 돌아봐도 경치가 아주 좋은 곳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출 시간이 250초로 돼 있지만 노출 시간이 25초로 해서 10장 스택 처리한 사진입니다. 물론 노이즈 제거를 위해서 그렇고 밑에 보시면 찻길 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25초에서 저렇게 긴 궤적이 나올 수는 없겠죠. 자, 여기는 이제 제가 사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차로 뭐 한 3-4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두물경이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경기가 안 좋아지고 뭐 힘든 분들이 많고 저 또한 그런데 장점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밤하늘이 대기가 너무 맑아졌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물의정원이나 이런 두물머리에서도 은하수를 대기가 좋은 날은 충분히 담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또 여기 주변이 밝아서 감도를 800에 놓고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쁘지 않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물의정원이죠. 두물머리에서 아주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로 파노라마, 그러니까 세로로 9장을 담아서 파노라마 처리를 한 사진입니다. 자, 여기는 한백산을 가는 길에 영월에 이제 솔표 소나무라고 그거에 모델이 된 소나무고요. 그 소나무를 전경으로 깔고 이렇게 은하수를 담았습니다. 이때는 이제 노출 시간을 제가 20으로 했네요. 보니까 이때는 좀 은하수에 대한 많이 담을 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건 이제 한백산 정상에서 촬영을 한 거고, 요때도 마찬가지로 저 솔표 소나무 찍고 가서 바로 담은 것 같아요. 노출 시간 보니까. 근데 여기는 왼쪽에 송시소가 있어서 그곳의 조명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거 앞에 전경을 어둡게 하는데 좀 애를 먹을 정도로 너무 밝은 빛이 들어오는 전경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담은 사진을 로 파일부터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제가 성인대라고 해서 보통 울산바위 요새 많이 사진이 올라오는데 그거는 이제 울산바위 전망대 밑에 아래에서 촬영이 된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인대에서 촬영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에 좀 아쉬워서 이제 뒤돌아보고 담은 사진입니다. 자, 일단 처음에 제가 보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광학부터 손을 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진을 찍을 당시에 렌즈, 뭘 썼고 이런 거를 이 렌즈 제조사에서 어도비에 제공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왜곡을 잡고 뭐 색수차 제거라든지 그 제공해 주는 걸로 해서 프로필 교정을 하게 되면 왜곡도 많이 좋아지고 컬러와 밝기 같은 게 상당히 개선이 됩니다. 일단 광학만 하고 이 상태에서 연을고 바로 하나는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작업한 거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하나는 일단 JPG로 해서 저장을 해 놓고요. 다시 이제 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 파일에서 다시 수정을 하는 걸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그거를 이후에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똑같이 교정값은 넣었어요. 이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한 장으로 가는 건 아주 간단해요. 기본으로 가셔서 밝은 부분은 약간 어둡게 해주세요. 그리고 어두운 부분은 밝게 해주세요. 노출 차이가 적어야 그림이 좋게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명료도를 살짝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선택을 방사형 필터를 사용해서 은하수만 선택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 상단에 보시면 패더 값이 있습니다. 이 패더 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 경계면을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를 할 것이냐. 패드값이 0이면 딱 잘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효과를 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딱 잘라집니다. 패드값이 커지면 그만큼 넓은 부분을 완충을 하는 거고, 짧으면은 그 좁은 상태에서만 완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진의 크기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은하수를 선택한 후에 일단 명료도를 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좀 보이시나요? 자, 이 상태에서 대비는 조금 올려주시고,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표가 확 나와서 좀 촌스러운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슬라이더는 이 선택한 부위만 지금 작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밝은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살짝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열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R2 바디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4000만 화소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처음 그냥 열었던 사진 위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이 된 거는 먼저 열어놓은 파일이고, 요 레이어 1이 이제 ACR에서 약간 손을 보고 가져온 파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쓰시게 되면 상당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레이어 안 쓰고 그냥 비교를 위해서 한 장만 올린 거고, 작업은 다 한 장으로 하는 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ACR에서 이렇게 변환을 해서 갖고 온 거를 하늘 부분만 퀵 셀렉션을 사용해서 하늘 부분만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한 상태로 이 포토샵 CC가 카메라 로 파일 ACR이 필터로 들어간 게 아마 2019년 CC 버전부터 이 카메라 라우 필터가 포토샵 메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은 ACR 열대 같은 메뉴가 다시 떠요. 자, 그러면 하늘을 부분만 이렇게 선택이 됐고, 지금 이게 노트북이고 제가 다른 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어서 정확하게 노출값이 어떤지 볼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명료도 조금 올려주시고 전체적으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사형 필터로 다시 잡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작품으로 뽑을 게 아니라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 뭐 SNS에 올렸을 때 이 정도 찍었어로 보여주는 거지, 작품을 하기에는 출력을 해서 전시를 하거나 그러기에는 많이 모자릅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작업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하지만 SNS용으로는 상당히 충분한 퀄리티예요. 그럼 제가 긴 시간 손을 안 봤지만 짧게 손 본 거를 보자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파일은 손을 보는 파일이고요. 자, 이게 원본입니다. 손을 본 거를 봤을 때는 못 느꼈지만 원본을 보고 지금 보정을 한 걸 보면 큰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음으로 좀 어두운 부분이 있고 밝은 부분이 있는데, 밝은 부분을 조금 어둡게 해줄게요. 근데 이 작업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퀵 셀렉션으로 하늘만 잡는 게 좋겠죠. 땅까지 어두워질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밝은 부분을 약간 눌러줬고요. 이쪽이 왜 밝냐면 여기가 속초입니다. 속초에서 은근히 광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대기가 아주 좋은 날은 빛이 산란될 게 없어서 왼쪽이 좀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이렇게 광해가 좀 있으니까 그거 눌러주시는 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기초니까 이렇게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이게 보정 후입니다. 이 사진이 애프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촬영부터 보정까지 디테일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은하수를 촬영하는데 모자르지 않고, 또 이 파일을 인화해서 출력하는데 모자르지 않은 정도의 방법을 보여드렸고, 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궁금한 점, 뭐 잘못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하는 대로 댓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PP 아카데미 최승훈이었습니다.